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2월 21일 코오롱 플라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4%, 코스닥 0.6%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오늘은 또 해외 증시를 포함해서 전부 좋지 않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를 보면 어제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상승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니케이라든지 뭐 상해 조갑은 오히려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처음엔 조금 약세를 띄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제 올리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하지만 여전히 뭔가 해외 증시보다는 좀 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뭐 여러분들도 종목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꾸준히 올라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종목 위주로, 테마 위주로 뭔가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다, 올라갔다가 급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률이 높은 종목, 하락률이 높은 종목들을 보면 이런 종목들은 급하게 올라갔던 종목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그런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위로 올라갔던 거를 잘못 잡았을 때는 바로 반대로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기성 종목은 조금 투자를 삼가시는 게 지금 맞고요. 이렇게 장이 흔들릴 때는 좀 이제 무기를 잡으시고 현금을 좀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천천히 본인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해서, 종목에 대해서 꾸준히 모아가면서 대응을 해 가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코스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은 천천히 생각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요. 오늘도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크게 많이 움직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이 하향 추세, 하락 추세라고 하죠. 하락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깨면서 이번에 V자로 올라가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원래 이제 이 한 번 더 하락 곡선을 주면서 또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모양이었지만 요 과정에서 한번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오미크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국제 정세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면 다시 한번 조금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해지면서 증시가 뭐 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거래량도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 거래가 그만큼 지금 코스피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심리가 위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 테이퍼링,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갖가지 좀 우려스러운 혹은 위기감이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좀 투자자들도 관망세를 띠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꾸준히 지금 뭐 여부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기서 증시가 좀 불안하다고 해서 뭔가 바로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천천히 뭔가 자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매수를 했지만 금융 투자 위주로 또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크게 중요한 세력은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조금씩 샀다가 팔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코스피에서 뭐 크게 지금 이탈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래서 환율에 대한 충격과 그 다음에 그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추가적인 악재만 나오지 않으면 좋을 것 같네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고점이 이제 점점 낮아지긴 합니다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제 세기형으로 조금은 수렴하는 모양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간 외국인이 오히려 이제 매수를 했는데요. 기관 투자자 최근에 다시 한번 코스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 외국인 투자자는 뭐 샀다가 팔았다가 반복을 좀 하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상승했습니다. 뭐 조금 상승했지만 이제 1,200원대로 거의 다 밀어붙였거든요. 네, 그래서 1,193원. 이제는 요 고점 라인을 계속해서 이제 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딱 보더라도 이 환율 추세가 계속 위쪽으로 수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방향이죠. 네. 유동성 자금이 이제 회수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어느 정도 환율이 올라가고 이제 내려가는 방향으로 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네, 우리나라 증시가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자, 환율도 이 정도로 확인을 좀 했고요.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오늘은 조금 플러스로 진행이 되고 있네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 변동성이 커서 그다음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 정도 1.3% 갔다가 좀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1.4%대에서 이제 꽤나 오래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1.4% 정도가 이제 주식 배당금 수익률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마지노선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1.4%가 뚫린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 이 국채금리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이 국채금리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치가 뭐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뭐 큰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일단은 계속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보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 플라스틱 보겠습니다. 750원 상승해서 6% 상승했고요. 12,800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좀 6% 좀 큰 폭으로 상승을 좀 했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상승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를 보시면은 2.7%까지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정규장에 이어서 이렇게 오랜만에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제 뭐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을 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런 신호탄이 보이고 있다는 점. 그래서 거래량을 점점 죽이다가 조금씩 이제 거래가 늘기 시작했고요. 어제는 좀 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또 오늘은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어제 바로 반등을 해서 21선 좀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도 한번 쭉 뻗어 나가고 한 번에 이제 떨어뜨려 버렸죠. 그래서 뭔가 자전 매매식으로 또 한번 위로 찌르고 좀 빠졌는데요. 오늘은 그 갭을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닥 라인 한 11,900원 정도, 11,800원, 11,900원 정도로 이렇게 거의 잡힌 것 같고요. 이제 바닥 라인이. 그래서 바닥을 이겨내고 위로 좀 향하는 모습이고요. 시간의 가격과 비슷하다면 내일 21선 위로 뻗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요 긴 기간 동안 21선 위로 뻗어나가서 마무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요때 이제 21선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고부터 그래서 추세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는 추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완벽하게 내일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추세 전환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들은 지켜보셔야 됩니다. 사실 요때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지만 좀 실패를 했고요. 요때 이제 크게 한번 돌리면서 21선을 태우면서 21선을 뻗어나가는 특히 이제 오른쪽 반등 시에 뻗어나가는 이 그림을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요건 이제 뭐 제가 차트 분석을 엄청나게 잘하거나 뭐 그러진 않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할 때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뭐 심리와도 같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상승 추세 돌림을 시작을 하고요. 21선을 돌파를 한 뒤에 이렇게 차곡차곡 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돌리고 나면은 이제 하락은 끝내고 꾸준히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만큼 코오롱 플라스틱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봐온 결과죠. 그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이런 상승 추세로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던 거를 다 반납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크게 한번 상승폭을 되게 크게 한번 주고 하락폭도 그만큼 깊이 주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꾸준히 이제 올라오는 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도 이 121선 받치면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 종목 자체가 세력이 뭐 크게 바뀌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수급이 장착됐다고 하더라도 움직이는 패턴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유사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상승할 때가 거의 다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봉도 거래량이 죽을 만큼 죽었고요. 그때마다 이제 거래량이 죽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터트리면서 네, 주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네,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위로 한번 쭉 뻗어나갈 때가 되었다. 그때는 아무래도 수소에 대한 테마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지금 코오롱 플라스틱이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수소에 대한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수소 테마가 다시 한번 움직일 때 코오롱 플라스틱도 같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핵심 소재입니다. 핵심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부품주기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은 계속해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늘어날수록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주요 매출 실적처는 POM 가격에 따라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POM도 사실 최근에 많이 사용이 되면서 플라스틱 이 재료들이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코오롱 플라스틱이 실적이 계속 호실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가격 상승으로 네, 또 수혜를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도 상승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를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이제 한번 다 털어냈다가 오늘 또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해주는 그림이 나왔고요. 기관 투자자도 매도를 끝내고 매수로 전환을 해주면서 연기금 투신이 매수해주면서 또 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특히 이제 JP모간 투자자가 매수를 주로 하는 것 같고요. 투자자 중에 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도 어제 JP모간에서 주로 나왔다는 점 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 일단은 상승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다시 한번 되고 있고요. 내일 혹은 이번 주 안에 이 21선 위로 좀 자리를 잡는다면 괜찮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저항선이라면 이제 13,600원 정도가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것 같고요. 그 저항선을 이제 강하게 뚫었을 때는 이제 61선까지도 갭을 메우는 그런 그림이 단기간에는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 거래가 이제 죽은 지 꽤 되었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만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된다면 코오롱 플라스틱 계속 좋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자, 그러고 요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효성과 코오롱 쪽에서 이 수소를 주로 크게 투자를 하죠. 그래서 효성 첨단 소재와 그다음에 코오롱 플라스틱, 코오롱 인더, 뭐 코오롱 글로벌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여기 내용을 좀 보게 된다면 코오롱 그룹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네, 수소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룹 내의 수소 산업 핵심을 역할을 맡고 있고 2006년에 수소 연료 전지역 분리망 기술을 연구로 시작으로 해서 수소 연료 전지 분야 기술력을 갖춰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오롱 글로벌은 풍력 발전 단지에서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생산 사업에 나서고 있고요. 코오롱 글로텍은 수소 저장, 운송 용기에 필요한 압력 용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코오롱 플라스틱은 수소 전기차 자동차용 연료전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하우징 부품과 수소 압력 용기 국산화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지금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소재를 개발을 하고 있고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방향으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오롱 그룹이 같이 수소 관련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들이 반등을 할 때 같이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